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입니다. 낡은 수의원 간판 아래 67세 수의사 이도연은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문틀은 세월의 흔적으로 삐걱거렸죠. 도연은 천천히 진료실 문을 잠그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진료실 안쪽에서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백설이었습니다. 도연의 유일한 벗이자 이 쓸쓸한 시골 생활에서 단 하나 남은 위안이었죠. 도연은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백설아, 너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정말이야.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계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진료실을 채우고 있었죠. 이 시계는 30년도 더 된 물건이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죠. 도연은 천천히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부엌과 침실이 딸린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밥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농가 밭이 펼쳐진 풍경, 저 멀리 산자락이 보였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도연의 가슴속엔 언제나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남은 건 이것뿐이구나.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백설이에게 사료를 주었습니다. 백설이는 맛있게 사료를 먹으며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순수한 신뢰가 담겨 있었죠. 도연은 그 눈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믿을 만하더라. 정말로.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조용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혼자 사는 외로운 수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과거 대도시에서 잘 나가던 수의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도연은 과거 서울에서 큰 동물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실력이 좋았죠. 돈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외도, 그리고 이어진 이혼.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었고 도연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명예도, 돈도, 심지어 진실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 시골 마을로 내려와 숨어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달라졌을까? 도연은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죠.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백설이를 불렀습니다. 백설아, 이제 산책 갈까? 백설이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목줄을 채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논두렁길을 따라 걷는 도연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던 중 도연은 길가에 버려진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또 누가 버렸구나. 도연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았죠. 도연은 서둘러 수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설이도 강아지를 걱정하는 듯 뒤따라왔습니다. 수의원에 도착한 도연은 강아지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올리고 영양제를 주사했습니다. 밤새도록 강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백설이도 옆에서 함께 지켜봤죠.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해. 도연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다음 날 아침 강아지는 눈을 떴습니다.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 강아지가 바로 훗날 백구의 어미가 될 백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이 작은 생명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백설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어느덧 도연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니까. 고요한 시골밤, 수위원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죠. 촉촉하게 내리는 봄비는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진료실 한 구석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없네. 날씨 때문인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길에 개가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어요. 도연은 재빨리 응급 가방을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을 달려 마을 입구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도연은 서둘러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심하게 다쳤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개가 온몸으로 무언가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새끼 강아지 2마리가 어미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다친 몸으로도 새끼들을 지키려 했구나.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미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재빨리 어미와 새끼들을 모두 담요로 감싸 수의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모든 기술을 동원해 어미개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했고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수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생명을 다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어미개는 희미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감사와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끼들을 부탁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어미개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을 지켜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명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안해. 내가 살려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새끼들이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서둘러 새끼들을 살폈습니다. 2마리 중 1마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1마리는 작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만이라도 꼭 살려야 해. 도연은 살아있는 새끼를 따뜻하게 감싸고 보육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새끼 곁을 지켰습니다. 2~3시간마다 우유를 먹이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백설이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작은 눈을 뜨고 짧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하얗고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이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내 이름은 백구다. 하얀 강아지라는 뜻이지. 너라도 끝까지 살려줄게. 약속한다. 백구는 도연의 손길에 작은 혀로 할자주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백구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백설이는 백구를 자신의 새끼처럼 돌봤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버티는구나. 하지만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어미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어기 슈퍼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말이야, 도시에서 온 어떤 집에서 버린 게래. 정말? 어느 집인데? 그 별장 있잖아. 요즘 가끔 내려오는 서울 사람들 집. 도연은 장을 보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별장은 도연의 전 부인과 재혼한 남자가 소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도연의 아들 준호도 가끔 내려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든 이제 넌 내 가족이야. 아무도 너를 다시 버리게 하지 않을 거야. 밖에서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백구와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도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평화로운 삶은 흔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 차를 구경했습니다. 이런 차는 이 시골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없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별장 주인 아들 아닌가? 서울서 사업한다던데. 남자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그리다가 낡은 수의원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간판을 바라보던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의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도연은 진료실에서 백구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 박준호였습니다. 도연의 친아들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도 아버지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또 개나 고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백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여전히 말이 차갑구나. 그래도 사람답게는 컸나 보자. 준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람답게요? 그 말씀을 하시려면 먼저 아버지가 사람답게 사셨어야죠.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어머니 부탁으로 왔습니다. 별장 팔려고요. 서류 확인하러 왔어요. 그래, 그랬구나.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든 벽이었습니다. 백구가 준호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걔 좀 치우세요. 더럽잖아요. 더럽다니. 이 녀석이 얼마나 깨끗한데. 도연은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도연의 품에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변한 게 없네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소중하신가 봐요. 적어도 동물은 배신하지 않더구나. 도연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10살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그때부터 준호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외도를 했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미워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연은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들을 말 없습니다. 서류 확인만 하고 갈 겁니다. 준호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별장 매매 관련 서류였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 별장은 전 부인과 재혼한 남자가 산 것이었지만 명의는 준호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인하기 전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는 행복하게 살고 있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난 내 아버지야. 아버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문 밖으로 사라지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백구가 도연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버림받아도 사람을 믿더구나. 그게 내 어머니랑은 다르더라. 백설이도 옆에 와서 도연을 위로하듯 앉았습니다. 도연은 2마리 개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준호의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족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가족이 본격적으로 별장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12살 아들 민준이가 함께였습니다. 별장은 마을 언덕 위에 있었고 전망이 좋았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가족들에게는 좋은 휴식처였죠. 민준이는 시골 생활이 신기했습니다. 농가, 밭,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불편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존재 자체가 준호를 괴롭게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버님 뵙고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말하기 싫어. 그냥 넘어가자. 준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이야기는 금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걔한테 물렸어요. 준호와 수지는 깜짝 놀라 민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이의 팔에는 붉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어디 개한테 물렸어? 어디 개야? 모르겠어요. 하얀 개였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물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얀 개라니. 혹시 아버지가 키우는 그 개가 아닐까? 준호는 서둘러 민준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의사는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습니다. 깊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개한테 물린 거니까 광견병 검사는 해야 합니다. 그 개를 찾아야 하나요? 가능하면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얀 개를 봤는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개? 그거 수의사 선생님네 백구 아닌가? 맞아, 백구밖에 없지. 저 동네에 하얀 개는. 근데 백구가 사람을 문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수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진료실에서 백구를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벙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이 개가 우리 아들을 물었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백구가? 네, 백구요. 이 미친 개를 당장 처분해야 합니다. 준호야, 잠깐만. 백구는 그럴 애가 아니야.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오해요? 내 아들 팔에 물린 자국이 선명한데 오해라고요?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살펴봤습니다. 백구는 순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 피 흔적도 없었습니다. 백구 입을 봐. 피 흔적이 없잖아. 그리고 이 녀석은 절대 사람을 안 물어. 아버지는 끝까지 개 편만 드시는군요. 자식보다 개가 더 중요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백구는 불안한 듯 도연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그날 저녁 별장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의 장인어른까지 전화로 참여했습니다. 그 개를 그냥 둘 순 없어. 안락사시켜야 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아이 안전이 우선이에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도 아버지가 아끼는 개를 죽이는 건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멀리 보내면 안 될까요? 보낸다고요? 어디로요? 멀리 산속이나 다른 마을에 풀어놓으면 그게 나아요. 안락사보다는. 결국 가족들은 백구를 유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차에 백구를 실었습니다. 백구는 낯선 차 안에서 불안해했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 깊은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준호는 백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마 백구를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알아서 살아. 넌 개니까 살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구는 차를 따라 달리려 했지만 준호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백구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 안팎을 다 찾아봤지만 백구는 없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니? 도연은 빗속을 헤매며 백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준호가 차 트렁크에 개를 싣고 마을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까지 타락했구나. 도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찾아 마을 곳곳을 헤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백설이도 주인의 슬픔을 느끼는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니? 아프지는 않니? 도연은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백구가 무사하기를,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은 준호 가족이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별장 정리를 마치고 짐을 싣던 준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백구를 버린 이후로 계속 그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요. 응, 괜찮아. 빨리 서울 가자. 준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준호는 와이퍼를 최대로 돌렸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천천히 가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정면으로 부딪힐 뻔한 순간 준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옆론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구르며 전복되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요. 사람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준호와 가족들은 차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모두 의식은 있었지만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준호 가족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병원인 마을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차와 견인차가 도착했고 사고 수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인 백구가 구급차 앞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운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치지 마세요. 비켜나겠죠? 하지만 백구는 비켜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급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급차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구는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 도연의 수의원 방향으로 말이죠. 저개가 길을 안내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걔가 그럴 리가.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백구를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수의원 앞에서 빗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 이렇게 서 있곤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마을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달리는 하얀 개가 보였습니다. 백구.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분명히 백구였습니다. 도연은 달려나갔습니다. 구급차는 보건소 앞에 멈췄고 백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백구야. 도연은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발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도연을 보자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니? 넌 왜? 도연은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도연은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환자분 가족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준호는 들것에 실려 보건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진과 민준이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너, 준호를 구한 거니? 도연은 백구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의 발을 보니 살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달렸기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넌 왜 그 인간들을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구는 도연의 손을 하야주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이죠. 빗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안고 수의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백구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버텨줘. 제발 버텨줘. 진료실에 도착한 도연은 서둘러 백구를 수술대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수의사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려웠습니다. 백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백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발바닥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내부 출혈의 징후도 보였습니다. 탈수 증세도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다친 몸으로 얼마나 달린 거니? 도연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수액을 놓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박수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도연은 필사적으로 백구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천천히 눈을 감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도연 선생님이시죠? 환자분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오시겠어요? 지금 갑니다. 도연은 백구를 백설이에게 맡기고 서둘러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보건소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준호와 가족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정신을 차리시면서 계속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환자분이 개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 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전복된 거래요. 그 개가 구급차를 여기까지 안내했다고 하던데 혹시 선생님께서 키우시는 개인가요? 네, 제가 키우던 백구입니다. 대단한 개네요. 그 개 덕분에 환자분들이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준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백구, 백구는 어디 있어요? 준호야, 누워 있어. 넌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아버지, 백구는요? 백구는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백구를 버렸어요. 산속에 버렸어요. 준호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백구가 우리 아들을 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하지만 뭐니? 사고 직전에 제가 봤어요. 백구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을 문 건 다른 개였어요. 동네 떠돌이 개였어요. 백구는 억울했던 거예요. 준호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처음 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죄 없는 백구를 버렸어요. 그런데 백구는 저희를 구했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준호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백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잘못 봤어요. 백구가 아니었어요. 알겠다. 꼭 전해줄게. 도연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제 알겠지. 백구가 얼마나 착한 녀석인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백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수의원에 있다. 내가 치료하고 있어. 상태는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도연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백구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최선을 다할게. 도연은 서둘러 수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백구 옆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백구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백구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백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야, 조금만 더 버텨줘. 조금만 더. 하지만 백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백구의 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구가 숨을 거둔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백구의 시신을 정성껏 씻기고 작은 관에 안치했습니다. 백설이는 백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보건소에서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준호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백구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백구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몸이 아직 안 좋은데 괜찮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가야 해. 백구한테 가야 해. 준호 가족은 함께 도연의 수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국화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직접 꺾어온 것이었습니다. 수의원 문을 열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를 보러 왔니? 네. 백구는 어디? 도연은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관 안에 백구가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흰 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백구야.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널 버렸어. 내가 미쳤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과 민준이도 다가와 백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는 들국화를 백구 곁에 놓았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용서해줘.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도연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백구의 목을 봐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구의 목에는 낡은 붉은 목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목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목줄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이 목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봐라.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준호는 목줄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목줄 안쪽을 살펴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백설의 새끼, 도연의 아이. 준호는 그 글씨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진도 목줄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은 기억해냈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가 기르던 개가 있었습니다. 하얀 진돗개였습니다. 임신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는 새끼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그 개를 버렸습니다. 저게 당신 할머니가 키우시던 백설이 새끼였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백설이의 새끼? 네. 할머니께서 몇 년 전에 백설이를 버리셨어요. 임신한 상태로요. 저도 그때 말렸었는데.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버린 백설이의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해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개의 새끼를 아버지가 키우신 거고 그 새끼를 우리가 또 버린 거구나.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백구는 2번이나 같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족을 구했습니다. 백구야, 넌 왜 그랬니? 준호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백구는 끝까지 너희를 지켜준 거야.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말이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백구는 사람보다 나았어. 사람은 배신하고 버리지만 백구는 끝까지 사랑했어. 그게 개의 본성이야. 그게 충성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백구를 묻어줄 거예요? 그래, 마당에 묻어줄 거야. 좋은 자리에 말이다. 저도 도와줄게요. 백구를 위해서요. 도연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도와줄래?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날 오후 도연의 마당 한켠에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준호와 도연, 수진과 민준이 모두 함께 땅을 팠습니다. 백구를 소중히 묻었습니다. 백설이는 무덤 옆에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도연이 직접 글을 새겼습니다. 백구, 충성의 이름으로 잠들다. 준호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백구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 이제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도연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수의원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마당을 가득.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수의원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구의 무덤 앞에는 특히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심은 것들이었습니다. 무덤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비석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 도연은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백구와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백설이도 옆에 앉아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내 덕분에 준호와 화해했어. 고맙다. 백구가 떠난 후 준호는 자주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일에 한 번. 준호는 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원을 고치고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또한 백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백구의 희생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백구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수의원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료, 약품, 그리고 새 간판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니? 새 간판이요. 낡은 것 떼고 새로 달려고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낡은 게 정이 들었어. 아버지, 이 간판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준호가 간판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도연 동물병원 -109의 집.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구를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곳을 찾는 모든 동물들이 백구처럼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준호야. 두 사람은 함께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간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간판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백구 이름을 넣으셨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후가 되자 수의원의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강아지 길에서 주웠는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볼게요. 도연은 강아지를 살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키울게요. 집으로 데려갈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연의 집에는 이제 6마리의 개와 4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버려진 동물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이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준호도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 동물들을 돌봤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왔습니다. 민준이는 동물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수의사가 될래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백구 같은 동물들을 많이 살리고 싶어요. 도연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백구의 희생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은 다시 백구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부자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 어머니가 먼저 날 떠난 거야. 다른 남자를 만나셨지. 알고 있어요. 뭐? 작년에 알게 됐어요. 어머니 친구분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어머니를 미워할까봐 그랬어. 아무리 날 떠났어도 넌 어머니가 필요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질었어요. 됐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덤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들이 하늘거렸습니다. 몇 달 후 도연의 수의원 옆에 작은 건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백구 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준호가 비용을 대고 도연이 운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원봉사로 도왔습니다. 쉼터에는 항상 동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남긴 선물이야. 도연은 쉼터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백구의 무덤 앞에는 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도연과 준호, 수진과 민준이 모두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백구야,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민준이가 들꽃을 무덤에 놓았습니다. 도연은 비석 옆에 작은 명판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준호가 그 글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가 가르쳐 준 거죠. 진짜 사랑이 뭔지. 그래, 백구는 끝까지 사랑했어.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거야. 백설이가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도연은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거기서도 행복하게 뛰어다니고 있겠지. 우린 여기서 내가 남긴 사랑을 이어갈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꽃잎들이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손자도 생겼고 돌봐야 할 생명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어.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의원 마당에서는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백구의 무덤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하얀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무덤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도연은 그 나비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백구야. 그리고 고마워. 봄날의 햇살이 무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남은 계절이었습니다.